자, 이번엔 공항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표가요, 부산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나 과연 부산의 편을 강하게 든 것이 정확한 것인지, 득실은 어떤지 저희부터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멕시코시티의 공항 얘기인데 정말 21세기는 공항의 경쟁력이 도시의 경쟁력이고 국가의 경쟁력으로 이어질 만큼 새로운 멋진 공항 짓는 경쟁이 많습니다. 결국 이달 말 발표를 통해 가덕도가 됐건 밀양이 됐건 새로운 공항이 신공항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일단 오늘 이제 그 문제 논란의 시작 그리고 관심을 끌게 된 것은 문재인 전 대표가 부산을 방문했는데 가덕도를 직접 방문한 거죠. 저 장면이죠. 예, 다음 주 네팔 가는데 그 앞서서 가덕도에 왔습니다. 온다 안 온다 말들이 많았는데 결국 왔습니다. 문재인 대표가 지금 인사말을 하고 있는데 기자들이 전부 다 가덕도에 신공항을 유치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아주 질문을 이렇게 직접 했죠. 네. 저기에 대해서는 말을 굉장히 아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한 군데를 딱 손을 들어줄 경우에는 그게 또 나중에 발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럼 나머지 지역은 뭐가 되냐? 이런 문제 때문에 말은 굉장히 아꼈습니다만 지금 문재인 전 대표 옆에 배재정 전 이제 부산시당 위원장이 피켓을 들고 있고 아까 문재인 대표도 사실 피켓 들고 있는 사진이 있었는데 시민과 더불어 가덕 신공항 유치 이렇게 써 있어요. 시민과 더불어 가덕 신공항 유치. 아하. 그러면 이게 말로만 안 했지 피켓 들고 있으면 사실상 뭐 의사표현을 했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기자들이 질문했을 때 문재인 대표가 나는 가덕도에 신공항을 짓는 게 맞습니다라고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우회적으로 사실 답을 다 했거든요. 들어보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제적 기준에 따르게 되면 아마 우리 부산 시민들이 바라는 바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에 5석의 의석을 주셨습니다. 부산시의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책임지겠다. 자, 당시 한번 그렇죠. 가덕도 유치하는 피켓 현수막인데 가덕도라는 게 이제 비용이 좀 많이 들 것 같다는 반론을 이제 대구 쪽에서 펴고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항공 촬영한 영상을 좀 보여드리면서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부산에서 5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탄생했으니까 약속대로 우리는 가덕도를 밀겠다고 분명히 얘기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그 가덕도 같은 경우는 이제 주장하는 게 인천 영종도에도 지금 공항 지어서 아무런 문제 없이 세계적인 공항이 됐는데 뭐 섬에 짓는다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뭐 접근성이 떨어지고 또 뭐 안개가 끼고 뭐 이런 거 전혀 아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가덕도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밀양 쪽에서 봐에서는 비용도 많이 들고 또 거리도 멀고 부산에 이미 공항인데 뭘 또 짓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양쪽이 이제 사활을 걸고 유치전을 벌이고 있는데 이게 사실 TK냐 PK냐 여당 내에서의 싸움으로 비춰지고 있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밀양은 TK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부산 경남이 아니라 부산 그래서 P 그다음에 대구 경북 경남 TKK 대 P의 싸움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 뭐 홍준표 경남지사도 밀양공항을 밀고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요 가덕도 그 조감도를 보면요, 그러니까 매립을 한 다음에 활주로를 크게 지을 것처럼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비용을 과연 어떻게 감당할까 이 문제를 좀 설명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제 5명을 당선시킨 부산 지역에 대해서 크게 이제 사활을 걸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김부겸 의원도 좀 생각이 다르죠. 그렇습니다. 김부겸 의원은 아무래도 이제 TK 대구의 지역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밀양공항을 밀고 있습니다. 밀양공항에 대해서 당연히 그 밀양공항이 훨씬 더 유리한 지역이고 원칙대로만 따지면 밀양공항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새로운 또 하나 논리를 얘기한 것은 결국은 이렇게 부산과 TK가 막 싸우면 아예 또 옛날에 이명박 정부 때처럼 신공항 없던 걸로 하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진짜 몇 년 동안 다시 신공항을 추진하지 않는 게 아니라 결국 부산에서 독자적으로 공항을 추진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부산에서 돈을 받아서 따로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러면 이제 문제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러면서 이제 또 새로운 이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언론도 그렇고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이제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6월 말이면 어느 한 곳 손을 들어주게 되거든요. 그 전에 대구건, 가덕도건, 밀양이건 다 원하는 분들이 나는 어떤 결과가 나와도 받아들이겠다, 승복하겠다 이 약속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요청을 하고 있는데 그런 기류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결국은 국민들의 어떤 생활 편의 또한 그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신공항을 짓는 거고 기존에 있던 공항이 포화가 됐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하자는 건데 네. 그 과정에서 입지 선정을 둘러싸고 국룰이 분열되고 오히려 공항 그 건설이 더 지연된다면은 득보다 실이 더 많은 거거든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다면은 문제가 되지 않도록 승복하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이의 제기하지 않고 결과를 받아들이도록 하자라는 각서를 쓰고 끝까지 한번 믿어보자라는 기류가 있는데요. 정말 양측에서 이러한 그 주장을 받아들여서 떳떳하게 정말 아주 공평한 그런 결과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 만약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일단 더불어민주당 제1당이 됐습니다만 일단 그 당세 때문에 부산 쪽에 크게 몰려있는 듯한 인상이거든요. 이건 어떻습니까? 이동영 차장. 자, 문재인 전 대표의 득실을 좀 따져보자면 물론 부산에 올인한 것이 현실적으로 맞겠습니다만 더 큰 틀의 입지를 생각하고 국가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나는 비록 고향이 부산이지만 어쩌면 만약에 밀양이 더 낫다고 본다면 거기가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좀 하는 것, 그 득실을 따지자면 어떻겠습니까? 물론 이제 본인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부산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5명이 당선이 됐기 때문에 부산 주민들의 이해를 대변하겠다라는 것은 원론적으로 맞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본인 역시 지역에 기반을 둔 정치인 중에 한 명이니까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 지도자로서 성장해 나가고 국가 지도자의 위상을 갖추기 위해서는 조금 더 큰 틀의 국익을 바라보는 자세가 좀 아쉬운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공항이라는 게 지역에 따라서 지역 주민의 이해와 요구만 반영돼서 지어질 수 있는 시설이 아니거든요. 분명하게 어느 쪽에 더 유리하고 경제성이 있는지는 분명히 전문가들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역 정치인들의 목소리에 휘둘려서 공항 위치가 결정이 된다면 그야말로 득보다 실이 많은 그런 아쉬운 결정이 되고 말겠죠. 일단 문재인 대표도 뭐 승복을 할 걸로 전 예상합니다만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뭐 아무도 모르는 건데요. 실제 발표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은 부산 쪽에 많이 기울어 있다면 새누리당에서는 사실 반분돼 있잖아요. 자, 어제 부산 지역 의원들이 모였습니다. 김세현 의원 등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자, 당정 협의를 가졌는데 저 장면이죠. 네, 서병수 시장이 올라왔군요. 김세현 새누리당 의원이 새누리당이 신공항 문제를 하나 못 풀면 부산 지지의 완전 철회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야 한다. 당 깨질 위기에 놓여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제 이제 그 새누리당 부산 의원 11명이 올라와서 원래 12이거든요. 네. 한 명이 빠졌습니다. 네. 김무성 전 대표가 오지 않았습니다. 안 왔습니까? 안 왔습니다. 네. 왜냐하면 아무래도 저게 이제 당내에 첨예한 사안이다 보니까 김무성 대표가 부산이면서도 이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서 목소리를 낼 경우 네. 당이 더 분란을 지금 안 그래도 TK, PK냐 친박이냐 비박이냐 갖고 싸우고 있는데 네. 본인까지 저런 행사에 참석했을 경우에 당내의 불협화음을 더 조장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빠졌는데 PK 의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럴 수 있어? 막 이런 네. 분위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쨌건 문재인 대표는 이제 부산에 올인을 하면서 깊숙이 개입하는 모습을 보였고, 김무성 대표는 빠지겠다 하는 의사를 좀 밝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병수 부산시장이 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야, 이거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것 같다. 바꿔 말하면 밀양 쪽에 뭔가 힘이 쏠리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얘기 듣겠습니다. 이 용역을 맡긴 회사에서 마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가지고 결정되는 거 아닌가. 정권의 어떤 실세들이 대구 쪽에 많이 있는 거 아니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 아니냐. 아예 시장직 내려놓겠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네요. 네. 저는 뭐 공약을 했기도 했고요. 제대로 결정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국토교통부 관계자들 모두가 저는 파트내야 된다고 봅니다. 자, 일단 나도 사표 낼 것이고 당국자도 사표 내라 그런 얘기인데 부산에서 주장하는 거는 좀 밀양에 기운 것 같다는 주장을 펴는 거죠? 예, 핵심적인 그 검토 조건이 우리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그 프랑스 파리 공항공단 엔지니어링에서 이번 네. 실사 작업을 맡고 있는데요. 네. 이 검토 항목이 그러니까 어떤 조건을 검토해보자라고 하는 게 35개, 6개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네. 그 항목 중에 하나로 네. 부산시에서는 이 고정 장애물이 들어가야 한다라고 보고 있는데 아, 밀양 지역에 산봉우리가 많으니까 그렇죠. 그것 때문에 감점을 많이 받아야 된다. 그렇죠. 그런데 이 평가 항목 자체에 고정 장애물은 아예 들어가지도 않았다. 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 오히려 이런 장애물 문제를 네. 커버할 수 있는 항공학적 검토는
이 평가 기준에 들어가 있다라는 게 부산시의 주장입니다. 자, 지금 화면을 좀 유심히 봐주세요. 저희가 밀양공항 예정지인데 조그만한 봉우리들이 있잖아요. 예, 한 가지 저희가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항공 촬영은 밀양시에서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 기자 얘기가 산봉우리 좀 덜 찍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감안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상공에서 보면은 저렇게 네. 들판으로 보이지만 네. 사실 그 지상에서 놓은 걸 보시게 되면은 네. 산봉우리가 상당히 많이 그렇네요. 보여요. 지금 산 아래서 보면은 저렇게 뭐 주변에 온통 산으로 덮여 있다라고 볼 정도로 네. 많은 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항을 만들게 되면은 산봉우리를 최소한 12개를 제거를 해야 된다라는 게 일반적인 그러니까 부산 쪽에서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네. 이 항공학적 검토라는 평가 항목이 들어감으로써 네. 산봉우리 깎아야 될 게 4개로 크게 줄어든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밀양에 유리하게 작용을 하게 돼 있다. 이런 게 부산시 쪽의 의구심입니다. 그러니까 좀 쉽게 풀자면 이런 거겠군요. 산봉우리가 12개가 문제가 되는데 그중에 8개는 피해갈 수 있으니까 그렇죠. 4개만 깎으면 대체로 지을 수 있겠다라고 볼까 봐 북산에선 걱정하고 있다. 그렇죠. 이 기준 자체가 그런 게 고정장애물이 평가 항목에 들어가야 부산시가 훨씬 더, 왜냐하면 가덕도는 바다를 매립해서 짓기 때문에 네. 고정장애물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네.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밀양에는 크고 작은 산봉우리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네. 이런 고정장애물이 있어서 항공기 뜨고 내리는데 불리하다. 이런 평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부산에서는 적극적으로 이 고정장애물이 평가 요소로 들어가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뭐 제가 정확하게 알긴 어렵습니다만 인상 비평일 수 있겠는데 부산선 많이 모여서 이제 이거 큰일 났다 이렇게 걱정을 좀 많이 하는 것 같고 대구 의원들, 새누리당의 대구 의원들은 직접 모여서 의견을 모으는 게 좀 덜 보이는데 어쨌건 발표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요. 우리 국토해양부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논쟁도 있고 로비도 쓸 수 있고 마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프랑스 의사한테 전적으로 맡겼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게 아쉬운 대목인데요. 이게 어찌게 된 것인지 정부에서 무언가 정책을 내놓고 추진을 하다 보면 반대 여론에 부닥치는 게 뭐 비일비재한 일이긴 합니다. 한국적인 특수성이 있다고도 할 수 있겠고요. 네. 그런데 적극적으로 국민을 설득하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동의를 구하는 이런 과정보다는 비판의 화살을 받기 싫으니까 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줬어. 그게 외국기관이든 아니면 관련된 전문가들이 참여하든 이런 외부 기관에 용역을 줘서 나온 결과니까 내 책임은 아니야. 이런 자세를 벌써 몇 년째 되풀이 반복하고 있는데 이렇게 대형 국책 이런 사업일수록 정부가 직접 나서서 국민들에게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는 이런 과정들이 지금 계속해서 생략되고 있는데 정부가 이거에 필요한 정책이라고 판단한다면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야 책임 있는 정부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수년 전에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제 2011년 이제 백지화 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이 조사 작업에 참여했던 분 얘기 들어보니까 너무 로비도 많고 너무 전화 걸려오는 것도 많고 으름장도 많고 그래서 도저히 마음 편하게 조사를 할 수 없었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문화가 일단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앞으로도 이런 중요한 국책 사업을 외국 사람 손에 맡기는 일이 다시 재현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자, 이번에도 이 결정 과정의 지도자들, 대선 후보들이 과연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갈등을 조정하는지 여러 가지 관전 포인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